작품들 중에서 이제 동시를 보여주고 계신데 동시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동시는 동 더하기 시로 되어 있는 말인데요. 네. 네네. 네, 시이긴 한데 앞에 있는 동, 이제 어린이와 동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쓰거나 읽을 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학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넓게 읽고 즐길 수 있는 문학이고 예. 시보다 짧고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예.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세부터 100세까지 어.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와, 저는 100세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 못했는데 네. 동시가 그런 것이구나 좀 벌써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혜선 씨 얘기대로 다양한 뭐 문학 장르들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게 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뭐 계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예. 처음에는 동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동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질 만한 계기를 만나지 못했었어요.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2권 내고 나서 괜찮은 출판사에서 동시집 시리즈를 시작을 하니 예. 이한 시인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네. 그때부터 이제 급격히 동시 쪽으로 가까워졌고요. 아. 실은 약간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실은 이제 그 전에 그 10년 전인 1997년에 예. 제가 우연히 중요한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예. 제1회 권태용 동요제가 아. 5월 31일에 충주에서 열렸는데 예.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이제 권태영 선생 관련 문학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된 아. 권태영의 작품 뭐 감자꽃이라든지 땅감나무, 북쪽 예. 동무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추 잠자리, 없는 살림일수록 예. 네, 이런 작품이 듣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면서 어. 동시에 대해서 그간 가졌던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시가 저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네. 요즘은 좀 어른들도 동시를 즐기고요. 수요가 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동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 뭘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동시를 외면해 왔던 네. 시를 전문으로 쓰는 시인들이 한 최근 15년 전부터 동시에 관심을 갖고 동시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뭐 20만 부, 30만 부가 나간 베스트셀러 동시집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동시가 좋아지다 보니까 독자들도 관심을 갖고 읽기 예,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시 전문 잡지 동시마중이 창간되었고 예. 또 여러 출판사들에서 동시집 시리즈를 내기 시작한 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교과 과정 중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든지 온작품 읽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동시를 쓰는 시인이 학교 현장에 가서 어린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어요. 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예, 예.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동시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네, 그런 시기가 동시 쪽에 와 있습니다. 권태영 선생 작품 중에서 한 편을 네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북쪽 동무들이 있습니다. 예. 네, 북쪽 동무들 권태응. 북쪽 동무들아 어찌 지내니? 겨울도 한 발 먼저 찾아왔겠지. 먹고 입는 걱정들은 하지 않니? 즐겁게 공부하고 잘들 노니? 너희들도 우리가 궁금할 테지. 38선 그놈 때문에 갑갑하구나. 이런 시입니다. 이게 1948년 작품인데요. 네. 48년이요. 예. 네,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되던 그 해에 그러네요. 어쩌면 당대의 가장 첨예한 모순을 동시로 가져와서 네네. 그것을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작품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직접 들으니까 좋은데 한 작품만 더. 한민복 시인이 쓴 네. 반성이라고 하는 6줄짜리 시가 있습니다. 반성. 네.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성. 한민복.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네. 처음에 이 작품을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선한 충격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단순하고 짧은 말로 예. 어떻게 보자면 좀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그렇죠. 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다른 생명들도 다 이렇게 대할 거니까요. 사람뿐만 아니라 읽기는 정말 쉽지만 네. 이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아. 그런 시죠. 근데 진짜 뭐 저기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100마디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시 한 편이 딱 읽었을 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그 깨달음, 배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런 게 진짜 시의 매력, 동시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오늘 뭐 충주에서 이제 오셨는데요. 충주가 동시에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충주하고 동시하고 아까 뭐 권태영 선생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매력이 충주 있을까요? 동시문학의 뿌리는 권태영 선생에게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권태영 선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집필을 하고 묻히신 곳이 충주이기도 네. 하고 또 신경님, 한민복 같은 좋은 예, 예. 시인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류선열이라고 하는 걸출한 시인이 네. 동시를 쓰고 활동하고 묻히신 곳이 충주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제1, 2회 전국 동시인 대회가 열린 곳이기도 해요. 전국 동시인 대회는 뭐냐 하면 동시를 쓰는 시인들이 모여서 네. 공연도 하고 학술 대회도 하고 또 권태영, 류선열 문학 기행도 하고 네. 또 기념 동시집도 100여 명의 시인이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대회인데요. 네네.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시 전문지인 동시마중이 10년 넘게 발행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정말 동시에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해마다 권태영 어린이 시인 학교가 2박 3일로 진행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충주는 동시의 시작이자 현재이고 미래이기도 한 도시다. 아. 그래서 동시의 도시 이런 이름을 붙이기에 딱 걸맞은 곳이고 동시문학관이 우리나라에 생긴다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곳이 또 충주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예. 이렇게 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격월간지도 지금 발행을 하신다고요? 네, 이렇게 아, 직접 들고 나오셨네요. 네, 동시마중. 마중. 예, 동시를 마중하는 아. 잡지입니다. 어제가 예. 어린이날이었는데 동시마중 생일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예, 예. 이제 창간을 했고 지금까지 한 호도 거르지 않고 와. 10년 동안 내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광고와 후원금을 일절 받지 않고 예. 정기 구독료만으로 운영되는 아, 잡지인데 그래요. 예. 네, 실리는 모든 원고에 대해서 원고료를 드리고 있고요. 네. 해외 구독자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면으로도 그 전에 것들 좀 화면으로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그 전문지가 요즘 많이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데 동시 전문지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네. 어젓하게 1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는 거 많은 분들 또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시 전문지, 이 동시 마중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오랫동안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네. 최근에 또 유튜브도. 근데 역시 네. 다 이런 것들이 다 동시 관련된 콘텐츠로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시 예. 전문 방송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에 뭐 시나 소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동시도 당연히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 동시를 찾는 동시에 분들을 여는 시간을 만족시키는 진행하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방송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은 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송선미 시인인데요. 예, 예. 저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저희 있다는- 동시마중 발행인이기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네, 두 분이 함께.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방입니다. 지난 지금 뭐 시를 주로 복습해야 어떻게 되는구나. 방송하세요? 어떤 내용으로 좀 꾸며지나요? 살짝 지금은 동시 외우는 시간 해서 복습을 안 일주일에 2번 네, 그런 업로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가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동시 외우는 시간 수첩을 만들어서 네. 아이들이랑 같이 학부모나 교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넓혀가고 있어요. 제가 좀 내성적이고 뭐 컨텐츠도 이렇게 좀 쉽게 돼 있는 것 같고 네. 네. 두 분도 편안하게 나오시니까 보기 참 그러니까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동시를 주제로 좀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면 이제 반응이 좀 많이 올 네, 것 이런 같아요. 거.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신가요? 네, 뭐 팟캐스트 후기라든지 유튜브 후기에 이제 반응들이 올라오고요. 또 제가 주로 강의를 서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예.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강의를 못 듣는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동시를 읽고 쓰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들을 때 좀 많이 힘을 받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시 쓰는 이한 시인을 모시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4번째 동시집도 출간을 하셨어요. 이게 뭐 네. 다 합치면은 7번째 책 내신 거라고 들었는데 네. 잠깐 소개해 주시죠. 저도 봉준호 감독처럼 예. 7번째 책인데요. 네. 이것도 큰 반향을 불러오면 하고 이제 좋겠다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제목이 오리 돌멩이 오리인데요. 오리 돌멩이 오리. 네. 예.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오리는 2고 돌멩이는 0이고 오리는 2예요. 아. 그래서 2020년 02월 20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이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속 가능한 독자 작가의 만남이에요. 예. 그래서 5월 31일부터 격주 일요일에 제 책을 갖고 참여하는 전국의 독자들을 충주 호암지에서 만나서 호암지를 같이 돌면서 예,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예, 예. 뭐 같이 사진도 찍고 예,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주 호암지가 아주 또 예쁜 또 그런 생태 공원이기 네. 때문에 이왕 또 책까지 갖고 나오셨으니까요. 한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4월 꽃말이라는 시가 2편이 실려 있거든요. 예, 예. 그 중에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4월 꽃말 이안. 엄마, 꽃집에서 적어왔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건 미선나무.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 이건 꽃기린. 둘을 붙이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 다음에도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 엄마, 우리 이 말 기르자. 아. 이런 시입니다. 뭐 어느 달이라고 예외는 없지만 특히 예. 우리나라에서 4월은 고난이 많았던 그런 그러네요. 달이잖아요. 네. 그런 고난이 많았던 우리 역사 또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말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원래도 뭐 황무지의 달이기도 한데 예, 정말 아름다운 그 시 한 편을 만나봤습니다. 네, 예. 이렇게 시도 짓고 뭐 동시 관련 책자도 발행하시고 다양한 활동하고 계신데 권태영 시인 기념사업회 관련 활동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2018년이 권태영 선생 탄생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시에서 권태영 선생 기념 사업을 크게 진행을 했고요. 네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 전문 출판사지요. 네, 창비에서 권태영 전집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공동의 역군이로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이를 기념해서 제2회 전국 동시인 대회가 열렸고 네. 100여 명의 시인이 참여하는 2권의 기념 동시집이 이 해에 출간이 되었고 예. 그간의 권태영 어린이 시인학교에서 나온 어린이 시를 묶은 나비가 없어도 꽃은 예쁘다라고 하는 어린이 시집이 출간되기도 했어요. 네네. 학술 대회가 열리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권태영 예. 선생 관련 기념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말 권태영 선생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 동시 관련된 활동들이 지금 충주에서 벌어지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주가 정말 동시의 메카로 우리나라에서 자림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또 바라게 됩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좀 궁금합니다. 좀 전해주시죠. 네, 권태영 선생 관련 사업을 계속 관심 있게 예.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시 분야 이제 최고의 권위를 지닌 문학상이 2018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권태영 문학상인데요. 네네. 네,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충주시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권태영 선생 생가복원, 네. 또 문학관 건립, 이제 평정 간행이라든지 권태영 학술상 제정 같은 일을 장기적으로 좀 도모해보고 싶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동시창작론하고 이제 2번째 평론집 예. 출간할 계획이고 동시창작교실과 작가의 만남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동시 창작론,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정말 학술적인 네.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세워나가시면서 쭉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동시가 그냥 아이들이 읽는 시라고 그러니까요. 오늘까지 보통은. 예, 아침까지 생각했었는데 네. 시를 접하면서 이게 지친 어른들을 위한 시가 되기도 하겠구나. 다만 오늘 저희가 진짜로 담백하게 너무 음악 없이 목소리로만 시를 좀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인
시인님의 목소리로 그냥 담백하게 들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충주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시 동시에 그 고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또 분주히 움직이고 계신 네. 이한 시인과 함께했는데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곽신입 고맙습니다. 부터 고생했습니다. 네.